매주 월요일은 로컬 큐레이터,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로컬 큐레이터, 우리 병광섭 씨와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안 보고 예, 오늘도 역시 문자창만. 되게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이네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예. 타 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예. 고정 출연을 한 5, 6년, 6, 7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기런득의 음악 앨범의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예. 지난주도 재밌었고요. 예. 이번 주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청취자들의 예. 메시지가 더 재밌어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휴대전화 뒷번호 예. 5801번님. 예. 한번 5,000 읽어주시죠. 아, 예. 예. 음악 앨범의 강점은 세 글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약 세 글자로 기런득의 음악 앨범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 기런득 우주 최고의 말이 되는 이거 왜 저한테 읽으라 그럽니까? 제 입으로 못하잖아. 참. 예. 아니 거의 거의 종교적인 느낌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있습니까? 예, 제 입으로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5801번님이 예. 이게 음악 앨범 최고의 강점이죠.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바삐 사느라 매일 방송을 못 듣게 되는 게 슬픈 뿐입니다 하면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글쎄요. 사실 중요한 게 진심이죠. 그리고 용기. 진심과 용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엄청 많아요. 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휴대전화 뒷번호 8174번님. 네. 우멜이라는 건 음악 앨범이겠죠, 그죠? 예. 음악 앨범의 강점, 편안함, 위트, 밀당 고수,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공감, 아우르는 천재 같은 기론도. 자, 그만.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종교적이라니까는요. 더 센 것도 많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자를 보신다면 기절하실 거예요. 기론득의 음악 앨범에 보내는 문자가 이따위인가? 이따위가 아니라 이 정도인가? 이따위. 일부러 낮잡아 부르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의 거룩한 메시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이 표현을 한번 썼는데 기론득의 음악 앨범 들으라고 주위에 이렇게 권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 그러니까 네. 제 표현이 정확하네요. 그리고 기론득의 음악 앨범에서 나온 내용은 예. 복음이래요. 복음. 이건 진짜 맹세컨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기론득의 음악 앨범 그리고 CJB 조이 FM 들어달라. CJB 조이 FM 유익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순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순교의 마음으로. 아니 그러니까는요. 제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가지고 아니 스튜디오 밖을 나가자마자 카톡이 온 건데. 깨톡. 카톡이 아니고. 깨톡. 어딥니까? 충주 분이 제 아는 분인데 라디오 잘 들었다고 되게 재밌었다고. 충주에서? 예, 충주에서. 그러니까 아마 요 프로그램이 충북 전역을 송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제가 제가 SNS를 통해서 한번 이 FM 101.5MHz CJB 조이 FM에 함께합니다. 뭐 이렇게 관심 가져달라고 했더니 많은 그 댓글과 응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이 너무 빠르다, 천천히 하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안 빠른데?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TV에서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사칭한 거 아니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방송이죠. TV에 누구누구의 동네 한 바퀴.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예, 있었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그 TV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또 한 분은 우리 동네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동네 소개시켜서 한 사람이 문희 싸움인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청주의 문희면이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꼭 내가 그 몇 마디 거들어 주겠다고. 누구 마음대로요? 이분이 큰일 날 분이네. 문희하면 우리가 얼른 떠올려 보는 게 대청댐. 그렇죠.
그리고 청남대, 청남대. 그리고 숨겨진 맛집들 좀 몇 군데 있고, 예. 또 그 돼지 불고기, 고추장 양념으로 해서 한 불고기 유명한 집도 있고. 저보다 더 잘하네요. 돼지 불고기도. 근데 하시고. 이 코너의 취지는 예. 물론 우리 지역도 해당은 되지만 가급적 눈을 좀 밖으로 넓혀서 대한민국 전체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광섭 씨에게 특별히 부탁까지 하셨다니까 간략하게나마 문의 소개를 해주시죠. 아니 말씀하셨듯이 문이면 예. 지금 뭐 청남대가 있는 곳이고 대청호가 있는 곳이고 예. 또 문이면 소재지는 대전하고 세종시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고속도로 IC까지 있으면서 예. 아주 편리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는데 음. 사실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문의는 문의현이었습니다. 현청이 있었죠. 아 그래요? 현청이 있었고 이제 슬슬 아는 거 나오네. 네, 이제. 동원이 예. 있었고 예. 향교가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대청 때 한 40년 전에 이제 그 한 35년 전인가요? 이제 대청댐을 만들면서 네. 여러 개의 마을이 이제 숨을 댔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문이면 소재지로 이제 다 저기 그 새롭게 마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 문이면 소재지에 있는 향교, 동원, 예. 그다음에 문이 문화재 단지라고 있잖아요. 언덕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로 그 수몰되기 직전의 것들을 좀 주섬주섬 정리해서 이렇게 그 다시 복원을 한 거구나. 예, 그런 것이고요. 예. 많은 분들은 이제 그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아시죠? 예. 대전 그 대덕에서부터 예. 우리 문이부터 저 옥천까지 이어지는 500리길이 기억을 할 거고 이제 대통령 별장 청남대도 기억을 할 것인데요. 예. 사실은 의외로 예술인들이 많이 삽니다. 여기가. 예. 예. 그게 이제 아름답게 왜냐면 대청호가 이제 수자원 그 보존 지역이니까는 함부로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집 한 채 못 짓습니다. 도로도 내 마음대로 못 내고 화장실 내 마음대로 못 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아름답고 생태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게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폐교가 여러 개 있는데 예. 폐교를 활용해 거기 있는 폐교는 다 예술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되게 어느 지역이나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특히, 그렇구나. 예, 특히 이제 그 대청호 쪽은 예술가들이 이제 그 둥지를 틀고 있고요. 또 네. 예술 공간이 있고 뭐 대청댐 그 끝자락에는 벌랏 한지 마을이라는 곳 네. 이제 한지로 특화된 마을도 있고요. 자, 예.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 광고를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름을 잘못하셨나 봐요. 예, 이분은 아니, 뭐야 이거? 보셨구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발음을 애매하게 하시니까 이게 변광섭이 변광세라고 불려왔다. 이게 이 방송에서 이런 불경스러운 말씀까지. 아니 병강세 조상님이 어때서요? 아 그런 조상은 없죠. 족보에 없습니다. 병강세 아니 가상일지라도 예.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건 역시 우리 조상님들이잖아요. 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성을 가르려고까지도 젊었을 때 하도 놀려먹어서 예. 뒤에서. 휴대전화 뒷번호 9008번님 지난주 월요일에도 병강세라고 들려서 웃었는데 오늘도 저는 그리 들립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기론득의 음악 앨범. 이야. 저희들이 종교 얘기를 했더니 휴대전화 뒷번호 8174번님이 반론을 펼쳐주셨어요. 요거 읽고 광고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전 종교 안 믿습니다. 대신 4시부터 6시까지는 기런득의 음악 앨범은 믿습니다. 아멘. 기런득 형님 만세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의 방송 기론득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휴대전화 뒷번호 8174번님이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만 보내세요. 저 사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감 가지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 있어요. 도대체 적간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로컬 큐레이터 대한민국에 정말 아는 걸로는
네,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병광섭 씨와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분명히 저는 병광섭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상한 이름 올리지 마세요. 자, 이야기 이어주시죠, 병광섭 씨. 예, 네. 문희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저는 문희를 생각하면은 왜 자꾸 떠오르는 그 우리 타 지역, 대한민국의 도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순천. 예. 최근에 언제 가보셨나요, 순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순천은 이게 오늘 중에 끝날 수 있을까요? 뭐 하여간 1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은 현실적으로 제가 뭐 1년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론득의 음악 앨범 측에서 순천과 관련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청주 행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청주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순천만 정원까지 교통편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로 가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뭐 저는 이제 지난 봄에 날카롭습니다. 지난 봄에 초봄 이른 봄에 제 차로 마음이 갑자기 쓸쓸해지더라고요. 쓸쓸할 때는 떠나야죠. 그걸 우리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기요. 그냥 시간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청주에서 순천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분 과속하셨구나. 아니야, 요즘 또 도로가 사정이 좋아가지고. 청주시청에서 순천만 정원까지 먼저 교통편 자차를 이용했을 때 3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10분 가속했네요? 아니죠. 휴게소 들르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과속을 하신 거죠. 하기야 뭐 저분이 예전에는 청주에서 서울까지 한 1시간 반이면 주파를 했대요. 후진으로. 자차 기준으로 3시간 10분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으로 갔다가 새로 뚫린 순천 완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시간 10분 정도고요. 대중교통은 오송역에서 KTX로 순천역까지 1시간 44분 기준입니다. 그리고 순천역에서 순천만 정원까지 대중교통 이용해야죠. 버스 타셔도 됩니다. 66번 시내버스를 타면 2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차로 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순천은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빠릅니다. 요거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셨나? 특히 이제 그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요. 사실 1박하는 게 좋아. 1박을 해서 그 도시를 촘촘하게 꼼꼼하게 보려면은 굳이 난 승용차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지역마다 지역 특화된 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오송역에서 가방만 메고 가면은 한 2시간 안 걸리는 1시간 44분. 떼니까는요. 도착하면 거기서부터는 그 도시에서 특화된 일종의 관광 투어 버스가 있고 관광 투어 택시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 지역별로 특화된 택시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도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관광 택시 운전기사 이분들이요. 스토리텔러가 돼요. 해설사가 돼 버려요. 거의 관광 해설사예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생하면서 운전하는데 고생하죠. 또 길을 찾고 또 정보를 구하는데 고생하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때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둘러보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 또 둘러보고 늦은 밤 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 피곤해갖고.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루 종일 운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가는 데만 그렇게 걸렸지만 그 안에서도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먼 거리는 가급적이면 1박 2일 또는 특히 요즘 뜨고 있는 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는요. 그죠. 국내 여행 어떤 식으로 2박 3일 체류형 국내 여행 콘텐츠가 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뜨는 게 또 차박이기도 하고. 그렇죠. 차에서 그냥 대충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언택트 관광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문희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순천으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순천하고 문희의 공통 분모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병광섭 씨의 그 수많은 지식을 또 지식하니까 고개를 갸우뚱 저 고만한 표정. 그게 아니라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거는 어디에도 안 나오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순천이 순천만 국가정원 1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성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성공 요인으로는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예. 그 순천만 국가정원이고요. 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가정원 박람회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예. 순천만이 있고 예. 울산 태화강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고 경상도에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충청도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충남 공주 쪽에서 국가정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길래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아찔하더라고. 계속 예. 아니 우리 대청호변을 대청호 국가정원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가. 넌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 예. 근데 우리 그 충청북도나 청주시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던데 제가 사실은 공예비엔날레나 직지축제나 읍성 큰잔치 같은 예. 지역의 그 행사만 얼추 2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제의 현장에 아주 오랫동안 제가 있어 봤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정말 부러워하는 거는요. 예. 우리는 대부분이 예.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5억짜리면 5억짜리 행사하고 그냥 털고 말고 예. 50억짜리 행사하거나 거의 일회성 행사하고 이제 폐막하면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저 소름 돋았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병광섭 씨가 기본적인 원고만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보내준 내용 안에는 그런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저도 거의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에서 말을 가로막은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십시오. 순천만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본인만의 생각이어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우리 지역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진지해졌어요.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236 우물정자 누르시고 2236번으로 다양한 글들을 보내주시면 이 또 코너의 안에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 병광섭 씨가 따로 선물 드릴 겁니다. 없으면 집문서라도 드릴 거예요. 이분. 집문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책이라든지 또 예술 작품 아니 얼마든지 싫어요. 예. 저기 집문서가 필요합니까? 이 기론득의 음악 앨범 도와주러 오신 분에게 제 농담으로 건넨 거지. 아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줄 수 없는 집문서를 드리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책하고 저기 저도 문자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제가 쓴 책, 그거 제 책으로 드릴 거고요. 또 저도 뭐 이렇게 그 공예 작품이나 미술 작품이 많으니까 기꺼이 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문자 내용을 봐서 자 그렇다고 해서 병광섭 씨가 뭐 부교주라는 둥 그런 식의 문자 사양합니다. 자 이야기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자체나 나름의 일회성 이벤트들은 열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는 그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투자된 시설이라든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저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고 싶은데 평창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뭐 스키 그 활강 점프대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일대의 자연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수많은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그 이후의 활용 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게 많이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걸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순천만 국가정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연 행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사골 우려드시듯이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1, 2년 뽑아내는 게 아니라 10년 넘도록 뽑아내고 있어요. 쭉쭉 뽑아내고.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예. 평창 올림픽을 동계 올림픽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대전 엑스포도 했었잖아요. 30년 넘게. 그런데도 지금 그 공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 방안 때문에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가 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겨우 그쪽은 가닥을 잡았고요. 대전 그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정원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끝나면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긴데 시즌 2, 시즌 3, 시즌 4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계절 관광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국가정원대로 의미 있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브랜드가 돼갖고 관광 자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년에 1,000만 명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청남대는 1년에 몇 명이 올까요? 저기요. 참. 아니 순천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머리 뜨거워지게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하세요? 또 사실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 갑자기 갈증이 배워야 될 거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순천을 가면 그래 순천만 국가정원을 재미있게 봤다 이거예요. 저는 국가정원 중에서 정말로 부러웠던 게 꿈의 다리. 꿈의 다리가 누구 거였냐면 좀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가 만든 이 전 세계 또는 우리 국민들의 꿈을 담은 이 설치미술 이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 강익중 씨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청주 출생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분인데. 청주 출신이에요? 그럼요. 강익중 씨,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가 청주에서 어린 시절 자랐고요. 이제 홍익대학교 나오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데요. 꿈의 다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 교량으로 연결된 잠깐만요. 교량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양쪽 벽면에 자세히 보면 자그마한 사진들이 막 이렇게 그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사진도 있고 타일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또 뮤직비디오처럼 뭐 동영상이 나오는 거기죠. 저 뭐 디지털 형식으로 그 영상 그 프로그램도 있고 글씨도 있고. 저 그건 몰랐어요. 그분이 원래 그 강익중이라는 작가가 그런 형식의 거를 전 세계 유엔 본부에도 있고요. 이제 우리 이 판문점 인근에 평화의 그 어떤 그 프로젝트도 있고 그분이 전 세계에 그런 작품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부럽다는 거죠? 청주분이 청주가 고향인 분이 청주에서 못하고 청주에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순천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 해놓고 지금 10년 넘게 잠깐만요. 명소로. 병광섭 씨의 이런 발언은 기론득의 음악 앨범의 기본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조금 전에 강익중 씨가 청주에서는 못하고라고 표현하셨는데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안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분이 청주분이구나. 청주분이고 또 이분이 청주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합니다. 그래요? 청주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고 더군다나 이분은 한글, 단청 이런 한국의 문화 원형을 가지고 어떤 그 미술 작품으로 또 이런 그 공공미술로 사업화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한글 문자 하면 우리 직지도 있고 초정행궁도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청주가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이분도 의사가 충분히 있는 걸로 저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도 나눴고요. 실제 얘기를 해보시니까 강익중 씨도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고요. 뜨거움이 있다는 거죠. 몇 개의 제안서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아주 뭐 우리 세계 최초의 어떤 그런 이 문자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스케치까지 한 적도 있었고요. 갑자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약도 오르고. 근데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청주가 어떤 그 새로운 전기 그 어떤 동기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순천만 정원 가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꿈의 다리 그 다리의 이름을 기억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타일 형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작은 사진이 붙어 있고 동영상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래야 가보신 분들이 그게 청주 사람이 만든 거였어?
이런 비슷한 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 안내판에 우리 지역이 낳은 아티스트 강익중 씨가 창안한 뭐뭐입니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보드가 설치됐을 텐데 저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네요. 하긴 뭐 순천에서 청주 출신이라고 굳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충북이 청주가 하면 좋을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좀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 순천 국가정원을 방문했다고 해갖고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그 다음 무엇을 볼 건가, 또 무엇을 먹을 건가, 그 얘기는 이런 것도 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5시까지인데 저는 짐작했어요. 변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5시 때 조금만 더 오늘 희생해 주십시오. 5시 때에는 그 순천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광섭 씨가 이제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순천시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게 순천만 국가정원 제1회 끝나고 나서 500만 정도를 예상을 했대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배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도시 어떻게 될지 또 짐작이 되고요. 2015년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건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습지를 중심으로 원래 있었던 것을 보존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게 큰 매력이겠죠. 잠시 뒤 3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요. 갑자기 문자가 뚝 끊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외롭습니다.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문자 보내주세요. 정태춘 여들의 80리 들으면서 기론득의 음악 앨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영화 I Am Sam을 보면 비틀즈의 Let It Be가 참 애잔하게 나오죠. 닉 케이브의 Let It Be. 우리말로 하면 우리 고장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Let It Be? 냅둬요? 로컬 큐레이터 변광섭의 동네 한 바퀴. 여기에서의 동네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순천 앤드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변광섭 씨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934번의 정자께서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청남대는 들어가는 초입 풍경이 좋다는 것만 기억에 남죠. 그런데 또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한 방이 없어요. 변광섭 씨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제 한숨 돌리려고요. 저도 국가정원 가보고 정말 놀랐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이야기를 다시 해주셨어요. 예전에 국화축제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이분의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 집 앞마당 수준이랄까요? 이렇게 혹평을 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489번님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2019년 순천만 국가정원 갔을 때 찍은 팽나무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꼭 규모를 떠나서 이런 다시 찾을 만한 명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8174번의 정자께서는 제가 순천을 못 가봐서 경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2528번님, 우리 지역의 몇몇 축제들을 둘러보면 딱히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독특한 색깔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지적.
비슷한 레파토리와 커리큘럼으로 한편으로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청주도 청주의 자원을 가지고 청주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2560번 애청자께서 나는 왜 그곳을 못 가봤을까? 혼자라서 그랬나 봐 하셨는데 혼자니까 더 가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청주 곳곳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청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수많은 청취자들께서 우리 지역과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생각들을 하시는 것. 저는 이것도 애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예. 기본적인 애착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청주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네.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사실 네. 좀 현실이고 그게 좀 안타깝죠. 어쨌든 순천만 국가정원 프로젝트가 한번 박람회가 성공하면서 롱런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역의 랜드마크로 관광지로 성공을 하더니 다시 이제 국가정원 박람회를 요즘은 국제 행사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갖고 2023년도에 다시 국제 엑스포를 국가정원 엑스포를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는데요. 국제 행사 승인을 받는데도 그냥 뭐 거의 쉽게, 왜냐면 워낙에 그동안의 성과를 잘했고 성과 관리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데 10여 년 만에 한 번씩 박람회 엑스포를 하는 겁니다. 엑스포 할 때 또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 업그레이드 한 콘텐츠가 또 10년을 가겠죠. 그것이 바로 콘텐츠 중심의 또 지역의 문화 자원, 문화 공간을 활력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가 그러면 순천을 간다. 그럼 정원 박람회만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순천이라는 도시와 그 주변까지 알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갈 건가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역사적인 공간도 찾아가겠죠. 뭐 나간읍성도 있고 서남사, 송강사. 저는 예전에 송강사의 불이람 국정스님 거기 가서 가슴이 이렇게 되게 그냥 이렇게 스스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순천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 책인데 무진기행. 그 아마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김승옥 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 학생들만 겨우 기억하는. 그런데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저희 때는 배웠어요. 어쨌든 그 이제 순천의 어떤 그 공간적 배경을 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지난 봄에 갔을 때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갔던 게 원도심의 청춘 창고입니다. 말씀하신 그 원도심. 어느 도시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순천이 상당히 핫플레이스로 오히려 이 지역들이 뜨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청춘 창고가 말 그대로 창고인데 농협 창고였던 거죠. 농협 창고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굳이 원도심에 창고가 필요 없는 거죠. 다 외곽에 있고 또 새로 짓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제 일부는 이걸 부셔서 거기를 이렇게 뭐 정원을 만든다든지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도시 재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보도블록 새로 교체하고 길가에 꽃 좀 심고 그냥 이걸로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은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도시 개발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 내고 공원 조성하고 또 뭐 낡은 건물 부셔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쇼핑몰을 짓든 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 개발이고 도시 재생은 그 공간의 역사적 가치 또는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살려서 발전시키는 게 재생. 대표적인 게 이제 청춘 창고인데요. 이 창고는 농협 창고를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을 해서 약 20여 개의 매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먹거리도 있고요. 술 같은 이 주류도 있고 또 공방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그러면서 공동 함께 즐길 수 있는 데는 창고 건물이 원래 농협 창고 건물은 층고가 높잖아요. 그죠.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공연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페스티벌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서 여기만 해도 1년에 30만 명 이상이 온다 그럽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골목길에 빛바랜 건물들이 또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처음에 순천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저는 그 지역에서도 아주 어렸을 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호남인들이 순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예양의 도시, 전라도는 어디나 예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붙는 게 교육의 도시. 근데 순천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옛날 말이야. 자, 청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충청권에서 대전이라든지 뭐 계룡이라든지 세종 이런 쪽에서 청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도 교육의 도시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정작 청주 사시는 분들은 그게 옛날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게 순천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데 처음에는 바로 그 순천만 국가정원만 둘러보고 오는데도 하루로는 턱도 없고요. 2, 3일 둘러봐도 다 못 둘러보는데 갔다가 너무 좋은 느낌을 받으니까 다음에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만 가는 게 아니라 순천에 숨겨진 곳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아까 그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는 조금 소비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순천 역시 맨 처음에 국가정원 프로젝트 이걸 할 때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엄청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수많은 논의를 했을 것이고 저는 이러한 마찰이 미래의 순천을 위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런 갈등은요.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또 공감이죠. 공감과 협력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노돛돌을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틀린데요. 그렇게 해서 노돛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잣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천은 그 생태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실천된 그런 사례고요. 이제 그 국가정원을 보고 전 청춘 창고를 보면서 또 요즘 도시재생 우리 청주도 또 전국 곳곳이 도시재생을 많이 하는데 이 도시재생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순천이구나. 이것 뭐냐면 이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를 만들 때 조성할 때 시작된 어떤 시민사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이 어떻게 손을 잡고 잘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건가에 대한 모색을 이제 맞손을 잡았다 그러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청취자께서 아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이 팽나무인데 자 8489번님이 순천 갔을 때 팽나무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계신 걸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8489번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가 전략적으로 심은 두 나무가 있습니다. 기론득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이건 병광섭 씨가 몰랐었을 것 같아요. 주요 동선에 그러니까 순천만 국가 정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순천을 찾아주시는 외지인들이 순천 초입부터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을 가는 길목이라든지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주요 동선마다에 의도적으로 팽나무와 느티나무 이 두 수종을 무려 5만 주를 심어버렸어요. 5만 주나 심었나요? 그래서 이 5만 주가 지금 이제 자라난 거예요. 그 중에 한 그루를
휴대전화 뒷번호 8489님이 찍어서 보내신 것이고 순천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시다가 실개천이 있는 곳에 잠깐 멈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쪽 사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지역민들 반대가 꽤 많았대요. 또 뭐 이상한 난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설득 작업을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해서 마치 그 유럽의 어느 소도시에 온 듯한 예쁜 실개천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말 많고 뭐 여기는 러브존, 여기는 피스존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명소들이 널려 있어요. 그게 순천이거든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일부를 그 도시에 순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 점점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컨셉이 이제 기본 첫 번째 컨셉이 생태였기 때문인데요. 예. 아까 그 팽나무하고 느티나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보호수 중에 예. 보호수라고 이제 그 국가 또는 이제 자치단체가 지정해 주는 나무가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은 게 느티나무고 두 번째가 팽나무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 예. 순천시가 그걸 전략적으로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팽나무하고 느티나무도. 예. 그래서 그걸 심었다고 찾아냈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예. 그리고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순천시에서. 그래서 순천 문학관 이걸 전략적으로 키워보자. 그리고 뭐 이 밖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와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보고 가시더라. 그래서 몇 해 전부터인가 여러분들 TV 보시면 순천을 소개할 때 그 정원 소개를 하는데 습지 소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럼 이제 또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순천의 습지가 보트 타고 저렇게 아름다울 정도로 오래 둘러봐야 되는 구간인가 해서 또 가시는 거예요. 야, 참나. 가도 새로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도 새로움이 있는데 저도 이제 순천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특이한 거예요. 다른 어떤 축제나 다른 도시 같은 경우 누구는 좋다, 누구는 별로다, 누구는 나쁘다. 호불호가 분명히 엇갈리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순천을 갔다 온 사람은요. 네. 싫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고 싶다. 이런 게 의외로 상당히 많았고 100% 열이면 10, 100이면 100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그런 측면에서부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순천보다 더 훌륭한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죠.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건데 부러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어때서 우린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좀 자부심도 필요할 것 같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청취자 여러분들 뒤에 이제 발동 걸렸어요. 2560님 그대로는 못 읽겠습니다. 도시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의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글 보내주셨고요. 웃지 마세요. 제가 마사지를 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화나신 거예요. 방송 듣다가. 2934님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어느 지역은 자연을 훼손시켜서 둘레길을 만드는 곳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요. 어딘들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글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뒤에 지역 특성에 어울리게 맞게 즐길 거리, 볼 거리, 느낄 거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지역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2830님도 지역 축제 어딜 가도 비슷비슷합니다. 생활용품 매장이 왜 거기에 있으며 비슷비슷한 토속 음식이랍시며 막걸리의 파전, 막걸리의 소주, 계속되는 술판, 벚꽃 축제도 그렇고 지역 예산 크게 한방 타서 지역 축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각설이판이 웬 말이며 흥청망청 술판이 웬 말입니까?
이런 날카로운 글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연 친화적 측면에서 5114번님도 의견 보내주셨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은 소나무 축제 하면 좋겠다고 솔향 가득한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네요. 오히려 그런 게 돈 안 들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순천만만 해도 며칠 돌아봐야 할 듯.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별 준비 없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국가정원만 둘러보는데도 며칠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실 때는 되게 아침 일찍 출발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전 일찍 가서 당일 코스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병광섭 씨 이야기처럼 지역에서 숙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습지를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 원도심을 가서 그 지역만의 향토색을 느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엄청 막 반응이 이건 뜨겁다 못해서 손대면 탈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진정하시고요.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겠습니다. 병광섭 씨, 순천하면 뭐 어떤 특색 있는 음식 같은 거 있나요? 저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꼬막을 좋아하고 꼬막 정식을 먹고 왔는데요. 벌교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난 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뭐 막국수 하면은 어느 도시, 그죠? 또 뭐 이렇게 닭갈비 하면 또 어디 특히 춘천을 많이 얘기하는데 순천 갔더니 닭갈비가 아니라 닭구이가 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닭구이 유명하고 저도 거기 가서 먹어보고 꼬막 정식 제가 갔을 때는 한 상 정말 휘어지게 나오는 게 10,000원에서 12,0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벌교 아니야? 그랬더니 벌교도 유명하지만 순천 여수 쪽이 꼬막 정식하고 또 바다장어인가?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붕장어라고 하는. 짱뚱어탕도 거기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슬쩍 드린 것 같은데 후진국은 후진 음식 먹고 선진국은 좋은 음식 먹는다고. 이거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입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먹는가. 특히 이제 전라도 쪽은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죠. 부럽죠. 그거는 지역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다음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건 그렇더라도 전혀 그 음식에 불모지였던 곳이 또 음식으로 특화된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는 강원도대로의 맛깔스러움이 또 있고요. 경상도도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 충북의 음식 또는 청주의 음식이 이렇게 주목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죠. 어느 지자체선가는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마다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팔경 꼭 둘러봐야 할 경칩 8군데 팔경 그리고 또 팔미라고 해서 8가지 맛.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설렁탕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설렁탕이 유명한데 왜 우리 지역이 설렁탕이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질책이 있고 나서 슬그머니 설렁탕을 빼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리고 외지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음식들을 많이 내어놓던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괴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추, 올갱이. 그렇죠. 고추가 유명하고 이 지역 말로는 올갱이라고 하는데 올갱이 해장국. 외지인들께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막상 가셔서 드셔보시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만의 어떤 색깔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서 그게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 대한민국에서 청주, 충주, 단양, 제천 뭐 하면은 탁탁탁탁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개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럼요. 들고. 그게 음식 콘텐츠라고 하죠. 음식 브랜드 또 음식 기행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그 도시를 찾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라는 건 당연히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돈 내고 먹고 또 요즘은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약간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아까 음식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하면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코너 시작할 때 이 병광섭 씨에게 이 코너의 원취지는 이렇기 때문에 한 지역 선택과 집중을 순천으로 합시다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질타들이 쏟아져서 제가 오히려 양보를 해서 병광섭 씨에게 이 끄진살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그 시작하실 때 문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좀 많이 띄워주세요. 지금 이러다가는 음악 앨범 문자창 폭파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좀 아름답고 소중하고 좋은 곳이 많이 있죠. 다만 그것들도 알리고 그리고 또 더 발전시켜야 이게 사실 다 다른 지역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회를 앞으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이유는 아니 청주 사람이 왜 타 지역 자랑을 하고 있어라고 보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서 필요하면 가서 또 이렇게 즐길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우리는 글로벌한 시대고 대한민국이 하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 청주나 충청북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 건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뜨거움이 지금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과 자꾸 연동을 시켜서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애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의 미래는 밝다. 제가 끄진살을 대신해서 문의한 거 좀 자랑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의. 저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좋아하는 곳이 벌랏 한지마을입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벌랏 한지마을, 그러니까 당나무 한지를 만드는 마을인데 대한민국의 그 농업유산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주 소중한 농업유산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청주시가 좀 꼭 좀 해갖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한지를 생산을 안 하거든요. 안 팔리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중한 1000년 견호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년간 한지를 만들어 온 곳인데 그런 거를 잘 활용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왜요? 벌랏 한지. 벌랏 마을이니까 벌랏 마을이고요. 거기 한지를 하니까 한지 마을, 벌랏 한지 마을이라고 표현한 거죠. 휴대전화 뒷번호 8601번님이 청주는 최근 트렌드가 마카롱인가 봅니다. 씁쓸합니다. 인터넷에 청주 특산물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다고. 마카롱 그 가게가 많이 있죠, 청주에. 이건 정말 많았어요. 대한민국 어디나 비슷한 현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딸들이 너무 맛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특산물이라고 설마 생각지는 않으시겠죠. 문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의 동네 한바퀴. 청취자 여러분들 뜨거운 반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병광섭 씨가 집문서를 제외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너 들으시면서 도움 말씀 주세요. 이 지역도 한번 다루어 달라.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시선의 폭을 좀 넓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G 워너비 한여름날의 꿈 듣습니다.